표적 세무조사 예.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마침 또 표적 세무조사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들이 이제 연예인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곧이어서 이제 그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예. 뭐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를 주려고 표적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는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건 자체가 나타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문건 그렇습니다. 직접 나온 건? 직접 이제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조사국장이 그 내용이 안 그래도 강우병 파동 때 촛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한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었죠. 이거는 국정원 직원이 가서 지금 압박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니 이미 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예,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1년도에 다시 또 예. 그 세무조사를 했죠. 2009년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제가 예. 5월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김재동 씨가 사회를 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국정원의 그 요청이 있기 전에 국세청 차원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실토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재동 씨 소속사를 이제 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 직접 그 김재동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예. 그 김재동을 자제시켜라 예. 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김영준 대표. 예. 예.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전망으로 한 거죠. 청와대에서 대표한테는 자제시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세무조사를 또 시행하고. 국세청을 시켜서 이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했겠죠.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세무조사 해 하고 예. 또 대표한테도 얘기하고. 당시 그런데 김영준 대표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 요건이 불거지기 전에, 불거지고 나서 본인은 당시 그게 그렇게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예. 둔한 분입니다. 그 사실 국세청 그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이나 그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예. 당하는 사람도 모른다. 전혀 모릅니다. 사실. 국세청이 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은 그 기업이니까 예.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하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렇죠. 왜 이 타이밍에 올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다는데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른다고. 예. 근데 김영준 대표 본인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세무조사인지 몰랐다고. 그냥 예.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건 줄 알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도 그 TF를 만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뭐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은 이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서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이 나와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했네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이런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문건이 나왔으면 거꾸로 2009년에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던 당시에 국세청의 그 라인. 예. 또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네. 그다음 직권 남용 뭐 이런 정도는 바로 이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자백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자백을 안 했지만 문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예. 자세하게. 아마 지금도 이 국세청에서는 자기들이 부인하면 되는 줄 알고 아직도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문서가 나와버렸는데요? 네, 문서가 나와도 지금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 문서를 이제 나타났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부인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을 감사하는 게 힘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부인해버리면 이 문건만 없어도 부인하고 당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버리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 번도 자체적으로 밝힌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는데 문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거꾸로, 이건 제가 보기엔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예. 예.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무원 조직이니까 정부에서도 징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별 기업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그 81조 13항에 네. 있는 그 네. 비밀 유지 의무를 항상 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전가의 모두. 네. 이번에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1년에 다시 한 번 했다는 거죠? 국정원이, 이번에는 국정원이 가가지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두 번째도 몰랐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문성근 씨도 한번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나와서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본인에게 출연료를 입금한 모든 관계자를 털었기 때문에. 기획사, 제작사, 관련된 모든 그 가족, 친지, 지인까지도 다 했다는 것이죠. 예. 정말 이거는 완전히 사실 사람을 구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도 다 망쳐버리는 거니까 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당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뭐 세무조사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받았겠거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아니라는 걸 입증합니까? 그 정상적인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단골집 토속촌 예.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제피로스 골프장 예. 그다음에 허리 수술을 했던 우리들 병원 이런 곳들이 그 당시에 아마 표적으로 아마 당했던 것 같고요.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밥집을 털어서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냥 저인망식으로 했던 거 아닌가 뭐라도 싶습니다. 나올까봐. 예. 예. 거기가 뭐가 잡혀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밥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가봤는데 무슨 거대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밥집이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도 그 출신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여기. 예. 밥집입니다. 이게 토속촌 이게 무슨 혹시 프랜차이즈로 거대한 규모의 이런 최소한 프랜차이즈 하는 중에는 규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 자금도 낼 법하고 예. 그런 곳이 아닐까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밥집입니다 진짜로. 그냥 밥집이에요. 참. 그리고 아니 허리 수술했다고 왜 거기를 또 가서 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렇게 다 이제 표적 수사였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러난 건데 예. 이런 표적 세무조사 드러난 건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거론한 데가? 그렇죠.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네. 그때 김종익 씨라고 KB 한마음 대표였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물가물하실 건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문제를. 민간인 사찰 문서에 총리실 산하에서 예, 나와가지고. 그렇죠. 공직기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때 다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복수를 당했다. 예. 남경필 도지사 관련도 얘기 나도. 그렇죠. 남경필 지사 부인. 예. 부인이 하는 그때 보석상인가 하는 그 부인이 했다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것도 아마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마 압박을 주기 했었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는 본인이 다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남경필 의원이 그 당시에 한 말씀이 자기도 이게 정치적 보복 수사인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것이죠. 다들 그래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모릅니다. 당할 때는. 네. 우리가 국세청의 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주기 혹은 필요에 의하여 하겠거니 하지 국세청 오는데 이건 정치적 세무조사지 당신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세무조사를 당하고 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처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아예 거래가 단절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일단
회사 업무가 상당 정도 정지될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업체하고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에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무조사하면 야 돈을 안 숨겼으면 아무 문제 없지. 예. 탈산했으면 아무 문제 없지라고 말하지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추징금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당하면 아주 괴로워요. 예, 뭐 돈의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 저기는 찍힌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박근혜 때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가는 곳이 그 당시에 그 CJ ENM에서 예. 그 CJ ENM에서 만든 것이 이제 강해, 그 다음에 변호인.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고 하는 예, 그런 영화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SNL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치 풍자. 풍자 그걸 하는 곳이죠. 예. 그것에 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계열사들을 다 조사를 했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건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겠냐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왜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를 보느냐 하면 그 전에 정기 세무조사를 7개월 전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7개월? 돌아서서 7개월 후에 심층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조사를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그냥 네. 지나가거든요. 7개월이요? 7개월 만에 다시 또 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거는 최순실 게이트 때 한참 등장했던 그 이미경 부회장 퇴진하라고 압박했던 그거 관련해서 그 맥을 통하고 있죠. 네, 이런 영화 만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등장했던 것 그래서 같고. 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예. 또 그때 경제수석이 또 직접 전화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의 압박 수단으로 불과 정기세무조사 받고 나서 7개월 후에 또다시 심층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겁니다. 심층은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용어인데 옛날로 그 흔히 말하는 사찰 비슷한 겁니다. 기간도 느리고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범칙 조사로 해가지고 형사 고발도 하고 하는 아주 엄중한 조사죠. 죽으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한 CJ ENM은 고통스럽겠지만 예. 지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죽으라고 하는 예. 그 말보다 또 많이 있죠. 또 있습니까? 예,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 다음 카카오 그때 이제 저런 게 있었죠.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예. 자료를 줄 수 있다.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정권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이제 내보내 표출했다고 해서 미운털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럴 개연성이 높다. 예. 네. 또 그러고도 뭐 많습니다. 뭐 최순실 관련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JTBC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이라든지. 아, JTBC 세무조사가 그 당시 그 시점쯤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예. 개연성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광고 회사 왜 포레카라고 포스코 네. 그 자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특정인에게 팔라고 네. 안 팔면은 세무조사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맞습니다. 했던 남의 회사 뺏으려고 했던. 예. 예. 자기들이 대기업 광고를 먹어야 하는데 예. 대기업 광고를 먹으려면 이제 광고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생 광고 회사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포스코 계열의 광고 회사 포레카를 그렇습니다. 다른 컴투게더 예. 회사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예. 아무런 근거 없이 내놓으라고. 강도죠, 강도. 예. 예.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 하겠다. 이건 뭐 표적 세무조사 확실한.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유라하고 같이 승마협회 했던 그 승마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승마협회 간부가 있는데 승마협회 승마 선수가 그때 정유라하고 이제 같은 그 1, 2등을 다투어서 오히려 예. 1등이 됐는데도 정유라 때문에 이제 그 밀려난. 아, 그래서 막 최순실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하던 그런. 예, 난리쳐서 결국.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 1등한 선수의 아버지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 회사를 세무조사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건 진짜 이 사례 중에 가장 골 때리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다 이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다른 건 그나마 몰라요. 정치적인 의도 이렇게 뭐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하고 승마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다투는 선수 1등 선수의 아버지 회사를 국세청을 동원해서 턴다는 거는 이건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서면은 드러나기라도 하지만 국세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시키면 이 세무조사는 사실 밖에서 정상적인 세무조사인지 정치적 세무조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이렇게 국세청은 그래서 정의로운가 라는 책을 쓰신 거죠. 국세청이 생각만큼 정의롭지 않은 짓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좀 제가 그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은 이 국세청을 좀 제대로 알리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가 있죠. 국세청이야말로 실제 권력의 이런 도구가 오랜 세월 되어왔지만 한 번도 그걸로 단죄받지는 않았다. 검찰도 국정원도 이런 막강한 사정기관조차도 기본적으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얻고 단죄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세청은 항상 청정지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세청도 이제 개혁의 타이밍이다. 사실 뭐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스스로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주진우 기자와 안 청장님의 인명과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음 주는 월요일이 아니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비밀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PD가 극적 효과를 나중에 얘기하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밖에서. 참 촐싹거리네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월요일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 왜 최순실과 갈등이 성형외과. 그렇습니다. 성형외과 중에도 표적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성형외과를 최순실과 관련된 성형외과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도와준 회사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많은 사안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방법들이. MB 시절하고 또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MB 시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세무조사였다면 최순실 박근혜 시대에는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린다든가 최순실의 사익을 해친다든가 이권 개입형 이런 것들까지 다 있죠. 이권 개입 딸이 1등 딸의 경쟁 대사 아버지 국세청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족의 역할을 했다는 거니까 지금 드러나는 사실로 보면 참 국세청이 부끄러운 낯이 다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은 아닌데. 저런 게 있었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자료를 줄 수 있다.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정권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이제 내보내 표출했다고 해서 미운털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럴 개연성이 높다. 또 그러고도 많습니다. 최순실 관련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JTBC에 대한 세무조사 의혹이라든지. JTBC 세무조사가 그 당시 그 시점쯤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개연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 회사의 포레카라고 포스코 자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특정인에게 팔라고 안 팔면은 세무조사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맞습니다. 남의 회사 뺏으려고 했던. 자기들이 대기업 광고를 먹어야 하는데 대기업 광고를 먹으려면 이제 광고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생 광고 회사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포스코 계열의 광고 회사 포레카를 그렇습니다. 다른 컴투게더 회사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내놓으라고. 강도죠, 강도.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하겠다. 이건 뭐 표적 세무조사 확실한. 그렇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유라하고 같이 승마협회 했던 그 승마 선수의 아버지가 하는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승마협회 간부가 있는데 승마협회 승마 선수가 그때 정유라하고 이제 같은 그 1, 2등을 다투어서 경쟁, 오히려 예. 1등이 됐는데도 정유라 때문에 이제 그 밀려난. 그래서 막 최순실 항의하고 막 하던 그런. 예, 난리쳐서 결국.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1등한 선수의 아버지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 회사를 세무조사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건 진짜 이 사례 중에 가장 골 때리네요. 그렇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다 이 관련된 회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몰라요. 정치적인 의도 이렇게 뭐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하고 승마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다투는 선수 1등 선수의 아버지 회사를 국세청을 동원해서 턴다는 거는 이건 그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서면은 드러나기라도 하지만 국세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시키면 이 세무조사는 사실 밖에서 정상적인 세무조사인지 정치적인 세무조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이렇게 그 국세청은 그래서 정의로운가라는 책을 쓰신 거죠. 국세청이 생각만큼 정의롭지 않은 짓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건 줄 알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도 그 TF를 만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뭐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은 이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서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건이 나와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했네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이런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문건이 나왔으면 거꾸로 2009년에 이런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던 당시에 국세청의 그 라인 또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그다음 직권 남용 뭐 이런 정도는 바로 이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자백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백을 안 했지만 문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아마 지금도 이 국세청에서는 자기들이 부인하면 되는 줄 알고 아직도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문서가 나와버렸는데요? 네, 문서가 나와도 지금 현재는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 문서를 이제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부인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을 감사하는 게 힘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인해버리면 이 문건만 없어도 부인하고 당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버리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 번도 자체적으로 밝힌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는데 문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인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무원 조직이니까 정부에서도 징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다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별 기업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그 81조 13항에 있는 그 비밀 유지 의무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전가의 보도. 이번에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1년에 다시 한 번 했다는 거죠? 국정원이 이번에는 국정원이 가가지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두 번째도 몰랐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문성근 씨도 한번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나와서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본인에게 출연료를 입금한 모든 관계자를 들었기 때문에. 기획사, 제작사, 관련된 모든 그 가족, 친지, 지인까지도 다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완전히
사실 사람을 구금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도 다 망쳐버리는 거니까 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당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뭐 세무조사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받았겠거니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아니라는 걸 입증합니까? 그 정상적인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단골집 토속촌 뭐 예.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그 제피로스 골프장 예. 그다음에 그 허리 수술을 했던 우리들 병원 뭐 이런 곳들이 그 당시에 아마 표적으로 아마 당했던 것 같고요.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밥집을 털어서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뭐 아마 전방위적으로 그냥 그 저인망식으로 했던 거 아닌가 뭐라도 싶습니다. 나올까 봐. 예. 예. 거기가 뭐가 잡혀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밥집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가봤는데 무슨 거대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밥집이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저도 그 출신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가봤거든요. 가봤어요 여기. 예. 밥집입니다. 이게 토속촌 이게 무슨 혹시 프랜차이즈로 거대한 규모의 이런 최소한 프랜차이즈 하는 중에는 규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 자금도 낼 법하고 예. 그런 곳이 아닐까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밥집입니다 진짜로. 그냥 밥집이에요. 참. 그리고 아니 허리 수술했다고 왜 거기를 또 가서 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렇게 다 이제 표적 수사였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드러난 건데 예. 이런 표적 세무조사 드러난 건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거론한 데가? 그렇죠. 저 당시에 그 민간인 사찰 네. 그때 김종익 씨라고 그 KB 한마음 대표였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물가물하실 건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민간인 사찰 문제를 민간인 사찰 문서에 총리실 산하에서 예, 나와가지고 그렇죠. 공직기관에서 예. 했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때 다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복수를 당했다. 예. 남경필 도지사 관련도 얘기가 나도 그렇죠. 남경필 지사 그 부인이 하는 그때 뭐 보석상인가 하는 그 부인이 했다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것도 아마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마 압박을 주기 해서 하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는 본인이 다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의원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남경필 의원이 그 당시에 한 말씀이 자기도 이게 정치적 보복 수사인지도 모르고 당했다는 것이죠. 다들 그래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세무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모릅니다. 당할 때는. 네. 우리가 그 국세청의 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표적 세무조사 예.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마침 또 표적 세무조사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들이 이제 연예인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고 곧이어서 이제 그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예. 뭐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를 주려고 표적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는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건 자체가 나타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봐도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건 그렇습니다. 직접 나온 건. 직접 이제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조사국장이 그 내용이 안 그래도 강우병 파동 때 촛불 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한 지난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었죠. 이거는 국정원 직원이 가서 지금 압박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니 이미 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예,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1년도에 다시 또 예. 그 세무조사를 했죠. 2009년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제가 예. 5월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김재동 씨가 사회를 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국정원의 그 요청이 있기 전에 국세청
차원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실토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재동 씨 소속사를 이제 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 직접 그 김재동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예. 그 김재동을 자제시켜라 예. 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김영준 대표. 예. 예.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망으로 한 거죠. 청와대에서 대표한테는 자제시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세무조사를 또 시행하고. 국세청을 시켜서 이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둘 다 했겠죠.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세무조사 해 하고 예. 또 대표한테도 얘기하고. 당시 그런데 김영준 대표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 요건이 불거지기 전에, 불거지고 나서 본인은 당시 그게 그렇게 정치적 세무조사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예. 둔한 분입니다. 그 사실 국세청 그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이나 그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예. 당하는 사람도 모른다. 전혀 모릅니다. 국세청이 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은 그 기업이니까 예.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하다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그렇죠. 왜 이 타이밍에 올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한다는데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른다고. 예. 근데 김영준 대표 본인은 그게 이렇게 의도 만들어진 국세 세무조사인지 몰랐다고. 그냥 세무 주기 혹은 뭐 필요에 의하여 하겠거니 하지 국세청 오는데 이거 정치적 세무조사지 당신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세무조사를 당하고 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처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아예 거래가 단절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일단 회사 업무가 상당 정도 정지될 정도고요. 그렇습니다. 다지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에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무조사하면 야 돈을 안 숨겼으면 아무 문제 없지. 예. 탈세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지라고 말하죠.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추징금을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당하면 아주 괴로워요. 예, 뭐 돈의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저기는 찍힌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박근혜 때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가는 곳이 그 당시에 그 CJ E&M에서 예. 그 CJ E&M에서 만든 것이 이제 강해, 그 다음에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SNL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치 풍자. 풍자 그걸 하는 곳이죠. 예. 그것에 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그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계열사들을 다 조사를 했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건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겠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를 보느냐 하면 그 전에 정기 세무조사를 7개월 전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7개월? 돌아서서 7개월 후에 심층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조사를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7개월이요? 7개월 만에 다시 또 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거는 최순실 게이트 때 한참 등장했던 그 이미경 부회장 퇴진하라고 압박했던 그거 관련해서 그 맥을 통하고 있죠. 네, 이런 영화 만들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도 등장했던 것 그래서 같고. 뭐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또 그때 경제수석이 또 직접 전화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의 압박 수단으로 불과 정기세무조사 받고 나서 7개월 후에 또다시 심층은 더 자세히 들어보는 겁니다. 심층은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용어인데 옛날로 그 흔히 말하는 사찰 비슷한 겁니다. 기간도 느리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범칙 조사로 해가지고 형사 고발도 하고 하는 아주 엄중한 조사죠. 죽으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한 CJ E&M은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죽으라고 하는 그 말고도 또 많이 있죠. 또 있습니까?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음 카카오 그때 이제